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가업승계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기존의 가업승계 제도를 다뤘던 영상은 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이게 승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해석에 따라서 전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디테일한 사항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통상 이제 사업승계라고 하면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가업 상속 공제를 말하는데, 자, 오늘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오늘 설명은 양성훈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이고요. 직장생활은 삼성에서 94년부터 10년간 고 이건희 회장 비서와 기획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인 컨설팅은 2006년부터 지금 19년째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자, 연구원님 오늘 사업승계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는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빼고, 그건 이미 다른 영상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으로 좀 바로 여쭙겠습니다. 작년부터 가업 상속 공제가 사후 권리 요건 중에서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은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 거고요. 대분류라고 하면 만약에 신발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금속 가공 같이 기타 뭐 다른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모두 제조업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조업을 하던 업체가 도소매를 하거나 또는 공사업으로 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제조업은 분류 코드가 C고 도소매는 G, 공사업은 F인데 대분류 외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고 여기서 허락을 득해야 사후관리 위배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분류 내에서 똑같은 제조인데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조가 갑자기 뭐 공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코드 자체가 바뀌는 거여서 네네.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대분류 외의 변경이라 사후관리 위반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물론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허락을 득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대분류 변경에서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비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락을 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안 된다. 예, 예. 근데 혹여라도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런 회사가 있다면 한번 못 받지는 않으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필지 못할 상황에 있는 회사들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분류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상속이 발생한 회사 중에서는 10년을 제조도 하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그 조선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공사업도 하고 뭐 섞여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늘 제조가 많았다가 딱 한 해만 도소매가 약간 50%를 넘어갔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가업 상속 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업의 영위기간이라는 걸 최소 10년 이상 돼야 증여특례나 상속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고요. 그때 주업종 매출이 대분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 게 제조도 상속공제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도소매도 상속공제 업종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네네. 이게 한 업종으로 가야 된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바뀐 거는 안 된다. 네, 바뀌고 나면 바뀐 업종으로 10년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제도적으로 변경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꾸준히 좀 전문가들이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그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다행히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일반 증여로 해서
거의 상속까지 안 가게끔 하긴 했는데 몰랐다면은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상속공제 되는 줄 알았는데 신청하니까 안 된다. 네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걸로는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안 되는 줄 아는데 또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상속공제나 징해특례 관련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도 일일이 다 체크하가 어려운데 하물며 네네. 평생에 한 번밖에 승계를 안 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챙기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증여특례 이런 제도를 쓸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중견기업은 좀 제한이 많다고들 알고 계시고 좀 절세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중견기업도 좀 제도나 또 절세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다 가능하고요. 그 한도 금액 내에서는 당연히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 5천억 원 미만이 해당하는 거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징해특례나 상속공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때에도 우리 회사가 이 징해특례나 상속공제 가능한 업종인가를 확인하시려면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가능 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속세 및 징여세법이죠. 네, 상속세 및 징여세법 시행령 발표에 업종 코드에 우리 업종이 들어가 있나 네, 한번 맞습니다.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럼 가업 상속공제를 이제 받고자 하는데 국내의 자회사나 관계사가 있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제 경우도 많잖아요. 중견기업들은.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기준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나 관계회사가 있게 되면 관계회사는 지분율을 관계회사의 매출액에 곱한 부분이 합산되는 거고요. 자회사는 100% 매출액이 모회사의 매출액에 합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말하는 내용은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판단할 때 보는 거고요.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따질 때는 관계회사나 자회사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고 본 회사의 매출액으로만 가업상속공제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거는 전혀 다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판단할 때 그 우리 자회사 네. 연결 재무제표 하는 거는 별도로 상속공제나 증여특례에서는 우리 모회사만 맞습니다. 판단한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게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내가 그동안 개인 사업자 할 때의 이 업력이 네네. 인정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동일 업종으로 10년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은 한 30년 했는데 네.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 얘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앞에 거를 인정하고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이런 경우에 개인 사업자의 그 업력을 영위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그게 예전에는요, 우리가 법인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를 법인 전환하게 되면 이 개인 사업 기간의 이 가업 영위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 10월에 기재부 예규가 변경이 되면서 이 법인 전환한 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시면 가업 영위 기간 중에 개인 사업 기간을 합산하도록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 공장이면 네네. 이 토지는 개인으로 소유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 전환할 때도 요건 좀 그냥 개인으로 갖고 가고 싶어요. 요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업상속공제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19년에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나는 토지는 그냥 개인으로 계속 가져갈래. 그리고 사업만 법인 전환할래. 요게 가능하고 가업 그 승계 제도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맞죠.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업승계 징해특례가 가업상속공제를 모티브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가업상속공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내용들은
징유 특례도 한 90% 이상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부분은 좋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재직 요건이에요. 그렇죠. 재직 요건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피상속인 물려주실 분, 네네. 물려주실 분이 이제 올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전문 경영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이제 공동 대표로 대부분 해놓으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직 기간을 포함해 주는지 요게 또 질문이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직 기간 이후에 또 나이가 많아지시면 좀 이제 뒤에서 이제 물러나셔서 네. 계시는 동안에 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그래서 뭐 이걸 퇴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하필이면 내가 퇴임했을 때 안 했을 때 상속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네. 요 질문이 좀 많거든요. 요거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따질 때 재직 요건이죠. 네. 그때 공동 대표이사나 또는 각자 대표이사를 하시는 이 기간도 당연히 합산이 되고요. 다만 이때에는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고 나서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대표이사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부터 우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영위기간 총 기간 중에 50% 이상을 대표이사를 재직하셨거나 통산 10년 이상을 재직하셨거나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시점 그로부터 역산해서 10년 내 5년 이상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으면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이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요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 현장에서는 대표이사를 처음 취임하면 10년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하는 그 통산, 이 가업 영위 기간이죠. 그 중에 합산해서 10년을 넘기면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요건 중에 두 번째가 만족되는 겁니다. 계속 10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재직 요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그 엔드로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5호입니다. 요 중에 하나. 네, 요건을 맞습니다. 충족하면 된다. 네. 근데 10년 이상이 꼭 영속일 필요는 없다. 내가 한 3년 하다가 뭐 다른 전문 경영인을 또 한 2년 뒀어요. 네네. 그리고 내가 또 7년 했어요. 네. 그러면 10년이 된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합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는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5년 있다가 상속이 발생했어. 네네. 그래도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니까. 네, 기존에는 우리가 그것도 이제 기재부 예규가 개정이 된 건데요. 그거는 2022년 5월에 아마 개정됐을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에는 이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회사에 재직이어야 가업상속공제를 신청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산 10년 이상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났던 상속 개시일 현재 등기부 임원이 아니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10년을 채운 분들 좀 이제 안심하고 상속공제를 준비하셔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개 이상 가업이 있고 자녀도 2명 이상이다. 복수로 있을 때, 네네. 자 이때도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따로따로 네. 회사를 좀 이렇게 각각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 상속인의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면 그리고 상속공제 신청 가능한 기업이라면 한도 금액이 그 업력별로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공제 금액 한도 내에서는 복수법인 상관없습니다. 네, 몇 개든 다 상속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공제 범위 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거는 물려주시는 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우리가 지금 한도가 600억인데 맞습니다. 뭐 회사가 1개건, 2개건, 10개건 합해서 60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회사별로 600억이면 참 좋을 텐데
네, 큰 회사들은 이게 다 합해서 600억입니다. 조금 아직은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좀 많이 늘었지만 네네. 중견기업들에게는 좀 작은 금액이 아닐까 싶고 이건 좀 제가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600억을 훨씬 넘는 회사들의 승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제도권에서는 좀 어려운데 뭐 네네. 제도와 또 제도가 아닌 거를 뭐 섞어서 하시나요? 뭐 방법이 있긴 있나요? 방법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가 회사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따가 후반부에 중견기업에서 하는 이 승계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컨설턴트들이 그 상위 0.1%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회사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분할한 상태에서 증여특례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저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육성해서 합병에 가는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네네. 상속받은 주식 중 만주는 이제 피상속이, 즉 물려주시는 분이 이제 10년 이상 피상속이, 우리가 네네. 보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5천주는 이게 이제 10년이 안 된 네네. 그런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한 5, 6년 전에 만난 회사 같은 경우는 요것 때문에 과세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네. 어떤 거였냐면 70%는 10년이 넘었는데 네. 30%가 9년 8개월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네. 회장님이 체크를 못 하셨던 이유가 실제로 이제 본인 주식을 차명으로 했던 걸 찾아오신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거니까 예, 예. 원래 내 거니까 당연히 10년 넘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찾아오실 때 신탁해지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양수도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내게 아닌 게 내게 된 거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증특을 일단 신고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과세가 나온 거예요. 이 30%는 증특이 안 된다. 맞습니다. 세금을 내라 한 4, 5억 정도 과세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도 요것 때문에 좀 다른 건들이 소송이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질문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데 지금 피상속인께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만주고 10년 이내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이 5천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기재부 예규가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 7년 전이니까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지분은 증여특례나 상속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한 회사라면 10년 이상 보유했던 만주와 또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5천주 모두 15,000주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부모로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벌써 한 7, 8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부나 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 지분을 받는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복수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복수승계를 해주고 주는 분은 한 분만 되게끔 조정을 하다 보니까 40% 우리가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신청하는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40% 이상이 되면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복수로 주는 건 안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지난 지분은 당연히 해당하고요. 그 안에서 지분율이 높아진 해당 지분까지 모두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한 겁니다. 네, 이게 좀 희소식인 게 특히 우리 뭐 건설사나 이런 회사들은 좀 증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이제 재무제표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상속공제나 증특을 받아야 될 회사들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새로 증자한 주식은 나중에 증여특례 못한다. 네네. 상속공제 못 받는다. 근데 지금 바뀐 내용으로 하면 다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이제 좀 증자도 편하게 네네. 하셔도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기존 지분 18%에
가업 상속 받은 지분이 76%를 합산해서 이제 94%를 네. 보유하던 중에 사후관리 기간 중 기존 주식 원래 5% 처분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업 상속 제도를 이용하면 근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지분도 있었고 받은 지분도 있었는데 이게 나는 꼭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건 처분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으시거든요. 네네. 요새 뭐 자사주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네. 좀 돈이 그럴 때 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데 나는 증특을 받은 주식이 있어서 이거 못 네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5% 이상 처분하면 이게 유지 조건 위반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를 명쾌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네. 가업상속공제 신청하시기 전에 통일주권 발행하는 겁니다. 통일주권을. 네, 통일주권을 네. 발행하셔서 기존에 증여 받으셨겠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렇죠. 한 대부분이 18%, 이제, 네네, 18% 지분에 대한 이름표를 붙여놓고 가업상속공제로 받는 지분을 구분해 놓게 되면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라는 건 지분 수와 지분율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식과 구분이 확실하다면 기존 주식 처분하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요건만 갖출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지분 수, 지분율이 변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업상속공제 받은 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좀 이름표를 달아줘야 된다. 네네. 헷갈리지 않게. 네. 그러면 명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76% 지분인데 증자는 그 균등 증자를 하면 상관이 없겠네요. 동시에.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까 거랑 이제 해서 증자하면 갑자기 비율이 틀어지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균등 증자를 하면 괜찮고, 근데 불균등 증자를 하면 이것도 좀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유지 기간, 요새는 이게 유지 기간이 뭐 상속공제랑 증여특례랑 지금 똑같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사후관리 기간 5년입니다. 5년 안에는 좀 주식은 함부로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급하게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걸 대비해서 증특 받기 전에 주권 발행해야겠네요. 네. 네, 요거는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통일주권을 발행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게 또 통일주권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CEO시고 아내분과 자녀분들이 있고 기존에 지분을 증여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주식 소각이나 보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득원가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통일주권 발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뭐 작은 회사고 어차피 가족 주주밖에 없는데 굳이 주권 발행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일련의 주식과 지분을 전략적으로 뭔가 구조 조정을 할 때는 네네.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 게 대표님들에게 유리하고 특히 지금 보니까는 증여특례를 받기 전에 하는 게 유리하시겠네요. 맞습니다. 다들 이제 사후관리 중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근로자 수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연구원님,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제도가 많이 완화가 돼서 네네.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후관리 요건 중에서 근로자 수예요. 근로자 수를 어떤 월별 기준, 뭐 정규직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분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규직? 네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실제 가업상속공제 진행한 건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후관리 기간 안에 그땐 7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팀이 그 근로자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걸 아니까 한 팀이 경쟁사로 가겠다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네네. 그래서 그 상속인이 기분이 되게 나쁜데도 그것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한 팀이 15명입니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그때는 90% 기준이었거든요. 그리고 7년 평균 100%에 1년에 20% 이상 근로자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7년 전체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연간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딜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걸 봤어요. 그런 사례가 실제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정규직 근로자 수는 5년 평균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평균만 보네요. 연간은 맞습니다. 안 보고. 연간은 안 봅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 수와 총 급여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만 있는 거고요. 네, 정규직 근로자 수 산출은 매월 말일날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간 합산하시고 해당 연도 12개월이겠죠. 아니면 뭐 7개월, 8개월에 해당하면 해당 월수로 나눠주시면 산출이 되고요. 이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를 따지다 보니까 5.34 이렇게 나왔다가 예를 들면 소수점 이하가 3, 4가 나오지 않습니까? 0.34가. 그러면 반올림은 안 되고 절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우리가 정규직 그 근로자 수 산정할 때는 반올림이나 절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34를 그대로 두고 계산하셔야 돼요. 아까 근로자 수와 총 임금 두 가지라 그러셨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아. 네, 총 임금이 아니라 총 급여라고 해서 네. 우리가 연봉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거기서 비과세 급여를 뺀 게 총 급여입니다. 네, 이 총 급여가 9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역시 어렵지만 어쨌든 예전처럼 연간 그 한도에 대한 것이 없어진 거는 되게 좋으네요. 어쨌든 네, 5년 안에 맞습니다. 맞추면 되니까. 네네.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로자 수도 대표님들 5년 평균 합산이니까 네네. 네, 어느 한 해 좀 어려워도 어느 한 해 또 잘 될 때 그걸 또 충원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가능하겠네요. 네. 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해서 대표님들이 좀 힘드실 텐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네,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제도가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다. 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업 상속 공제는 세 가지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고요. 이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이 상속 공제라는 제도는 상속인의 불로소득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할 때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주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100만 원의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상속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5년 지나서 주식 거래를 하시게 되면 뭐 대가는 150을 받든 200을 받든 주당 받겠죠. 근데 본인이 취득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액면가 10,000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취득가. 그렇죠. 네. 그래서 피상속인의 취득 원가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불로소득 발생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업 상속 공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장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요? 네네. 오래 사시는 거? 그렇죠. 그 창업주가 물려주시는 네네네. 분이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피상속인께서 100세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마도 그 자녀분도 일흔은 되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상속공제를 받아서 일흔에 받아서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지나면 다시 사업승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할 시간이 텀이 없는 거죠. 텀이. 네, 그게 굉장한 리스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의 이런 뭐랄까요?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나 또는 운영 노하우 같은 게 전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게 장수로 인한 리스크고요. 세 번째는 가업 상속 공제를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가업 상속 공제 신청하겠죠.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있는데 이 안에 돌아가시면 가업 상속 공제 또 신청 가능할까요? 일반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요건은 갖출 수가 없어요. 사후관리 기간 안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한 대표님들은 무조건 사후관리 기간 이내면 종신보험 드셔야 됩니다. 네, 종신보험을 크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 안에 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 대책으로서 현금 유보력이 필요하니까 그건 보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님 제가 아까 이 사업 승계 관련해서 좀 뒤쪽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를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가업 승계 증여특례를 수십 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증여특례를 신청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는 저는 시가총액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특례나 상속공제 둘 중에 하나를 운영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사업무관 자산을 없애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을 낮춰야 됩니다. 이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300억 이하까지는
증여특례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준을 300억으로 보시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300억짜리 회사를 150억 이내로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150억에 대한 세금이 증여특례 30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세 금액이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 500억 정도 되는 회사라면 증여특례와 상속공제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00억을 추가하는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적격 분할하는 거죠. 그러면 분할회사, 분할 신설회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 회사의 업력은 동일한 업종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업력을 분할 신설회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장점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회사 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증여특례를 이용해서 승계하고 다시 회사를 육성하면서 합병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규모가 큰 회사들, 우리 중견기업들. 맞습니다. 네, 그 정리하면 300억 미만 회사는 이제 증여특례를 활용하되 바로 활용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있으니 기업 가치를 좀 절반 정도 낮추는 것을 추천을 하시고 기간은 좀 필요하겠네요. 이 낮추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이제 대비하실 때 증여특례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여특례 통상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에서도.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만 60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늦어도 57세부터 준비하시거든요. 늦어도 57세, 네. 55세면 더 좋고.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주가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을 가져가는 게 왜 그러냐? 순손익 가치를 따질 때 3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사업무관 자산이 기업별로 한 20에서 25%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축소해가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500억 이상인 회사들은 증여특례와 상속공제 두 가지를 네네.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는 또 준비 기간이 더 길겠어요. 상속공제는 언제 돌아가실지 그쵸. 모르니까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겠죠. 그래서 주가를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관리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막 확 올라갔을 때 상속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느 정도 회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상속공제를 받을 회사들은 아까 우리 직원 수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같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1000억 이상인 회사들은 또 아까 분할과 합병 그 정도까지 하려면 시간은 제 느낌상 뭐 10년 정도는 잡아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의 이 사업 승계 스토리는 통상 10년이고요. 대기업이 2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가업 상속 공제라는 상속이라는 용어 때문에 네네. 아직 멀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요새 100세 시대니까 네네. 60세도 아직 멀었죠. 40년 있어야 되고 70세도 아직 멀었고 네네. 그렇지만 이 승계 시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55세 늦어도 57세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게 제도 활용에 있어서 그렇고 저는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그 리스크 첫 번째 있잖아요. 네네. 우리 양도소득세 2월 과세는 부동산에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업승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거의 다 관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들께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무관 자산 대비 사업무관 자산 비율만큼만 일반 상속세를 낸다라고 이해하시잖아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증여특례를 먼저 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증여특례는 신청하는 시점의 주가를 픽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액면가 10,000원짜리가 증여특례 신청할 때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상속공제는 언제 얼마에 신청했던 그냥 10,000원을 가져오니까 네, 증여특례가 상속세를 미리 내는 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정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혹시라도 우리는 100억이 안 된다.
이런 회사들이 의뢰를 하셨을 때뭐 증특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일반 증여를 활용해서 하느냐 요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 수석님 같은 경우는 요런 사이즈에서는 어떻게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100억 마찬가지로 정도? 네네. 주가를 한 반 정도 낮추는 작업을 하고요. 증여 특례를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100억 원을 일반 증여하게 되면 43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증여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무관 자산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세금 9억 원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증여 특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증여 특례 후에 가업 상속 공제를 안 받게 되면 나중에 이게 상속 자산에 합산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 픽스가 되니까 유리하고 네. 대부분은 상속 공제까지 가시니까 증득 때 냈던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전문가라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어서 좀 놓치기 쉬운 거 또 우리가 그동안에 헷갈렸던 거 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가업 승계는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 국내에 흔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해보신 분은 많지 않은데 우리 양성원 수석연구원님처럼 이제 오랫동안 가업 승계를 해서 이런 세세한 케이스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가업 승계 관련해서 어떤 당부의 말씀 또 오늘 제가 또 질문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꼭 알려드려야 될 게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장님께서 워낙 질문을 다방면으로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드릴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업승계 증여 특례나 가업상속 공제가 제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계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대표님들께서 그 부분을 챙겨서 본인이 진행하신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또 일선에 계신 이 전문직 분들이 회계사님은 회계 처리하는 게 책임이고요. 세무사님은 기장 대리하고 법인세 신고 대리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사업승계 관련해서는 꼭 전문가 상담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에 나온 거 외에 법 해석이 자꾸 얘기해서 바뀌다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우리 전문가 통해서 우리 대표님이 그 하나의 차이가 결국은 나중에는 세금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 심지어는 아예 제도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